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세윤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윤 위원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하숙 위원님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386호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도시에 걸맞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 금액과 절차, 한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시행 규칙을 두어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영주시의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에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2017년 한 건에서 시작한 교복지원조례 연도별 현황을 봐주십시오. 18년 17건, 2019년 61건으로 정점을 이은 뒤 2020년 37건, 2021년 현재 44건으로 현재 전국 1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준비금 및 교복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학생들도 이에 대한 혜택에서 누락되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이성윤 의원님이 2021년 6월 21일에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6호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는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이선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고 또 본인들의 진로를 만들어서 진학하고 또 대한민국에 또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인재들로 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주시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대안이 되냐라고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입학 준비금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인구 증가에 대한 대안은 지금 인구 감소를 인구 대응하기 감소에 위한, 대한 대안으로서는 제일 많이 된 것은 출생 지원금 지원을 상향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 태어나서 출산 준금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교, 초, 중, 고 때 필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대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에 시작한 어떤 조례가 19년도를 정점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243개의 지방자치도 지역도 지자체 중에서 66%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적인 면에서 공공성 강화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6%라고 말씀하신 거는 교복 지원 조례까지 다 포함했는 거죠? 교복 지원하고 요즘 추세는 입학 지원금까지요. 그러니까 입학 지원금까지 포함했는 거지 입학 지원금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본 의원도 아이가 셋입니다. 세 아이의 부모인데 의원이 되고 솔직히 세 자녀 지원 정책을 두 자녀 지원 정책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2년간 3년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솔직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맞죠, 그죠? 예.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과연 무엇이라고 이소연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공공적인 것이죠.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에 고등학교까지 원래대로 계획대로라면 고등학교 3학년 시행을 하고 2학년 시행을 하고 1학년을 시행을 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의무 교육이 되어서 등록금이 지금 전혀 그다음에 그 급식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만큼은 공공성을 띄워야 한다. 예, 그거는 예. 교육의 공공성이에요. 예. 예.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 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은 누구라도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으라는 게 교육기본법입니다. 맞죠, 그죠? 예. 예. 그게 바로 공공성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의무교육 또 의무급식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교육청의 예산 또는 교육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맞죠, 그죠? 예. 예. 서울대 나병현 교수 공교육의 의미라는 논문을 보면은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의 국가 부담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본 의원이 방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공공성은 누구라도 같은 조건의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입학 지원금을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면은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는 내용처럼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교육의 공공성을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 따라 다른데요. 저는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공공성 중에서 아이들이 먹고 입는 것만큼은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저소득층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보식 교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참 가민소성에 예민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모든 게 신청주의잖아, 그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못 사는 것인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된다고 보고요. 군대를 의미하는 게 이게 좀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군대를 갔을 때 군복을 줍니다. 회사를 갔을 때는 회사를 줍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교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교육청이 예, 교육청이 해야 되는 맞는데 지금 최근에 대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50%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인데 유독 경상북도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유독 경상북도라 하지 마시고 광주광역시는 그러면 예, 안 광주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예. 광주도 그렇고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교복뿐만 아니라 이전에 급식 부분에서도 경상북도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급식 뭐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문화 바우처 사업들은 말 그대로 그 친구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제도들을 국가에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왜 그 친구들이 과연 그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이렇게 입학 준비금으로 논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아이들만큼 우리 영주시에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에서는 사교육은 예외 범주지요, 밖의 범주지요, 그죠? 논할 수 없는 범주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서울만큼의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교육 공공성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의 추세를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일부 지자체에는 사교육비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상북도 교육청이 그런 그 적극적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사실 경북을 제가 살펴봤을 때 시부에서도 영천하고 영주만 지금 이런 부분에 제외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물론 관심이 있으시니 아시겠지만 그런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교육 경비가 저희들은 5%인데 시세 수입의 전전 시세 수입의 5%인데 비해서 영천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이유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성의 논하고 교육 복지를 논하고 모든 거는 떠나서 다른 지역이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영주가 아동 친화 도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꼴찌라 해야 되나 그죠? 안 하는 유일한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방법론입니다. 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뭐라도 필요하면 본 의원도 다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정반 합의 협의체입니다. 예. 당연히 정반의 의견이 있을 거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이제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논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그걸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 예. 못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2021년도 본 예산이 4조 4천억입니다. 4조 4천억. 영주시가 한 8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죠, 그죠? 2021년도 본 예산 4조 4천억 중에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3조 9천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3,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00억 정도 되는데 요즘 교육청 예산을 화수분 예산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이유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이 내는 세금의 20.79%를 자동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예산 전액을 그냥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죠? 11.89%입니다. 예. 17% 가까이 됩니다,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11%고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정책들을 따라가면은 좋지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재정 자립도가 틀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교육 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회계에서 저희가 지방세와 세수입의 총액에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방 정부가 충당을 못하면은 이 교육 경비 자체를 배정을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피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최대한으로 펴야 됩니다. 예산을 또 정책들이 펴야 됩니다. 하지만은 네.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론적으로 뭐 봉화는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3대 무상교육복지에서 2021년 7월 13일 날 발표한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조영 교육감이 7월 13일 날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3가지의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복금 등 입학 준비금 30만 원을 매년 집행하고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흠양 급식 바우처를 10만 원씩 또 주겠다. 3년 동안 모든 중학생에게 또 신입생 및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는 3대 정책을 폈습니다. 영주시도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3대 정책을 피면은 계속 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아닙니다. 네. 영주도 계속해서 형평성 논리에서 묶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되는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안 되냐? 우리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가게도 똑같습니다. 저의 가게 여건이 허락해야 내 아이에게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 무조건 해결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죠? 예. 본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교육 복지나 교육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과연 그러한 정책들을 정책 기조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방 정부 어려운 지방 정부나 잘 사는 지방 정부나 똑같이 해주는 게 그게 교육의 공공성이고 교육의 형평성이지 지자체의 모든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하라 그러는 것들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하는 조례가 영주시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출산 장려 지원금 그리고 전입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을 계속 증액을 하고 전입 지원금을 계속 증액한다고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 감소를 헤쳐나가기는 솔직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하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나 단편적으로 학부모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주니까 우리도 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현금 지원 조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은 세대 간 계층별로 다 줘야 됩니다. 세대별로 주면은 저번에 저희가 농민수당 관련해서도 농업인들이 영주시의회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셨었죠, 그죠? 농업인도 지원 조례를 해서 지원금을 드려야 되고 청년들도 또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씩 1년 120만 원 주자는 조례를 오늘도 만들 수 있고 내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죠. 안성시에는 어린이집 입학 지원금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 입학 지원금을 주는데 안성시처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입학 지원금을 달라 그러면 이소연 의원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는 중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밟고 가는 거고요. 이런 복지의 흐름은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재정 자립도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걷어서 그 국내에서 그걸로 봤을 일반 대개 부분에서 부분이고 재정 자립도는 저희도 낮습니다. 낮지만 낮은 다른 부분 김천, 안동, 상주, 문경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주도로 봤을 때 영주시가 57%고요.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평균이나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억의 예산에서 4억 정도는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가 문제가 아니고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어른들의 어떤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인들이 어차피 인구가 많아서 영주의 평균 연령 50세, 복지 예산 918억 68%입니다. 반면에 청소년단 예산 29억 2.15%입니다.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씀은 좀 그런데
영주시에서 어르신들 목욕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목욕권 건강증진권 아시죠, 그죠? 네. 그게 전국에서는 두세 번째, 영주에서는 최초로 2006년도 됐습니다. 이것은 가장 빠르고 그 예산이 11억 8천입니다. 저는 이게 많고 적고 이걸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줘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주는데 왜 청소년한테는 주는 그런 예산은 현금성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건강 증진권이 현금성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바우처 형식의 예산입니까? 바우처 맞죠? 예, 그럼 바우처 형식의 저희들도 예산입니다. 예, 저희들도 바우처 형식의 예산은 정산 처리가 가능하죠, 그죠? 예, 현금성 예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가 가능하지 않죠. 어차피 영주시 학교에서는 모두 학생들이 교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금을 썼다고 해서 다른 뭐 쓰다고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의 모든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예. 예, 제가 조례의 항목을 하나만 제가 지켰습니다. 이 조례는 입학진급준비금 지원조례는 학교, 그러니까 초등교육법 제2조 2호부터 5호에까지 해당하는 학교 중고등학교 중에 중고등학교를 이제 정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학교 밖 학생들은 교복 지원이나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으로 그렇습니다. 예, 학교 밖 학생들이 예, 몇 명 정도 제도권 되죠? 바깥이고 예. 입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지금으로서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의 공공성하고 형평성 부분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저희들 모든 뭐 조례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일단 제도권 안에 거를 먼저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 밖 학생들 지원 조례도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부분에도 그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입학 준비금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현금성으로 다시 또 지급하신다는 말씀. 그거는 상의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5조 지원 금액을 보면은 그 밖의 지원금, 그러니까 이 입학 준비금을 제외하고 국가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으면은 입학 준비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중복으로 못 받을 수도 되죠, 그죠? 예. 영주시에는 한부모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약 40명이 30만 원씩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51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 자료로는 40명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되는 게 40명이었습니다. 예.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 지원이 30만 원씩 80만 원에서 예. 지원을 받고 있죠, 그죠? 80명. 예, 80명. 그러면 전체 120명, 방금 이소연 의원이 51명이라 하셨으니까 131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죠? 예. 그것처럼 교육의 공공성이나 교육의 형평성에서 제외가 또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선택적인 복지를 추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죠? 예. 그건 뭐 뉴스를 보셔도 잘 알고. 가구 간 소득이 커지다 보니까 학생 간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어려운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가 기존에 있는데 그 제도들을 영주시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하고 똑같이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디서 복지 혜택을 두텁게 받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나오는 반찬 제공권이라든가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요. 예. 그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생리대 것들인데. 지원도 있고요. 그거는 모든 아니요. 저소득층한테 저소득층한테는 부식권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소득층한테는 체육복비 10만 원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영주에 지금 특수학교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고 특성화학교, 이제 조리고라든가 아니면 항공고라든가 기타 학교에는 외지 전입생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그 학생들은 영주시 조례에 따라서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죠, 그죠? 예, 그 학생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주민등록상 이쪽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받지 못하죠. 기숙사로 이렇게 주소를 이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숙사로 이전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몇 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신입생들이 몇 프로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항공고나
국제조리고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다 외지 학생들입니다. 예.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입학준비금이 교육의 공공성이나 형평성 논리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는 학교 밖 학생들 그리고 또 기존에 한부모 또는 저소득층 교육비를 받는 학생들은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신청 기한을 언제까지 할 거고, 그러니까 입학을 하고 신청 기한을 언제까지 할 거고, 또는 지급 기한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나 조항들은 한 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지금은 않습니다. 그거는 예.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시행 규칙에 예. 자세히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래 30만 조례는 전체적인 대안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 규칙에 같이 당연히 상의를 해서 담겠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큰 틀을 만들고 예, 예. 시행 규칙에 넣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계속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지만은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예. 환수를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 부득이하게 잘못 집행이 됐는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스템화해서 이 통장 협의회에서 뭐 받은 거나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찾아낼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조례도 다 마찬가지면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는 지원금에 대해서 강제 규정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이나 공공성 논리로 따지게 되면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무슨시, 경기도 성남시 등이 30만 원씩 집행을 한다 그러면 영주시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논리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뭐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감론을박이 아니고 서로 간에 다른 이견을 말씀드림을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기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예. 본의원은 이 조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많이 짚었습니다. 예, 예. 영주시에는 영주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할인 및 구매 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아니면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많이 서로 간에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보다는 초, 중고 학부모들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차라리 10%씩 명절마다 할인하는 거 아니면 시장이 지정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 할인하는 것처럼 영주 시민들, 영주시의 초중고 학부모들한테 10% 할인율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할인 기회를 더 제공하면은 그게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굳이 입학 지원금이나 교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100% 사용을 가능하지요. 그죠? 입학 준비금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은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없죠. 그러한 대안들로 마련을 하는 게 오히려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효과 또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금이 지원이 되고 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도 사실은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곳이 지자체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었고요. 뭐든지 흐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주니까 우리가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세금 내고 우리 아이들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무엇보다 우리 도시는 진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상품권을 그렇게 이용해서 준 거는 아마 전 지자체를 통해서 저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일시불이 있고 할부가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 집행부에 어떤 더 많은 그 수고가 필요할 것이고
원래 20% DC, 그 다음에 또 20% DC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물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고, 예, 예, 예. 의사 의원님, 이제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다른 의원님이 또 질의를 할 때 또 이렇게 답변을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동료 위원이 방금 장시간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는데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이세윤 위원님이 답변이 힘드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도 제가 듣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담당 그 과장님께서는 직선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일단 1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선미인재 양성과 이정근입니다. 2020년도에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가 혹시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뭐 발의됐다가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그 도교육청과 도가 뭐 협의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도가 협의가 뭐 때문에 안 됐었어요? 그건 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재정 부담이 뭐 때문에 재정 부담이었냐면 공교롭게도 작년에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다가 결국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죠?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경상북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영주시 교육청도 저는 동등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2020년도의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왜 하수분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작년도에 무상급식 비용을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사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추경 편성에 또 교육청 예산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보면 전국 시도 교육청에 거의 6조 가까이 되는 예산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검토를 하실 때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영주시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제가 와서는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소연 의원님께서 동료 위원 질의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교육청에서 50%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30%, 그 다음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자치구에서 20% 이렇게 해서 100% 해서 약 한 410억 원 정도의 입학준비금을 및 교복 지원 금액을 지금 인당 30만 원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를 했으면 그 경비 관련 예산과 관련돼서 분명히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지원준비금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주체가 누구 돼야 되느냐? 교육청이 돼야 됩니다. 예. 영주시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일례로 이 비슷한 조례를 만들다가 논란이 됐던 진로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 주체가 공공성 강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주시가 주체냐 아니면 교육청이 주체냐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살펴봐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육청과 아직 아무런 협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지금 이서윤 의원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비용 추계가 인당 지금 얼마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셔요? 20하고 30도 따로 했는데요. 대체로 30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삼- 지자체에 그러니까 해서. 지금 영주시도 예를 들어서 입학지원비금 지원을 한다라면 인당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로 비용이 나옵니까? 제가 요거를 따로 받았는데요. 원래 첨부를 하려고 했는데 첨부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다면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네. 2022년 내년을 말합니다. 내년에 중고 22년도 예, 내년도. 2022년 내년에 1,605명입니다. 정확하게. 네. 여기에는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그 받는 건 빠지고요. 일단 요거를 1,605명으로 했을 때 30만 원일 때 4억 8천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도 한 4억 9천 거의 뭐 4억 8천에서 5억 미만으로 5년 동안 추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년에는 많이 줄어가지고 한 4억 4천 정도 추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년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는 1년이 뒤가 될 수도 있고 2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 뒤가 되든 2년 뒤가 되든 우리 시가 한 해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도 시부에서는 영주, 영천만 지금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영천 같은 거 다음에 또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는데 지자체 예산으로만 이 학교 준비금 지원 조례가 되지 않는 곳은 영주가 유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소윤 의원님의 얘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이소윤 의원님께서 2019년도에 전체 전국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및 교복 지원 조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죠? 예,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위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게 지금 공식 석상에서 제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폭발을 했다고 봅니다. 왜? 지방의원 그다음 그 국회의원 숫자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제 본의원 판단에는 분명히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소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타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으니 영주가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조금 저하고는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담당 과에서 공교육의 주체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교육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미리 무조건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선거법과 관련이 없겠지만 뭐 지금 출생률하고 들어가는 그 비용은 지금 관계가 되지만 제 또- 생각도 예. 제 생각도 현금 지급보다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방법론을 새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또 하나 뭐 동료 의원이 얘기 다 했습니다만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형평성,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거는 저희들 위원들과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훈 의원님, 저 이정호 위원입니다. 네,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 입학 준비금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현 시대가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서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 시가 재정적 능력에 부담이 간다. 이게 주 원인이고, 근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영주가 앞으로 살기 좋은, 또 어린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산단 첨단 베어링 사업 또한 그게 2023년도에 국토부 승인이 나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은 상당한 숫자가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 그런 도시면은 젊은 근로자들이 영주로 이주해서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가면은 애들 키우는데 많이 부담되고 힘들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입학준비금 지원조례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시의회에서 과거에 학교 급식 관계로 상당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을 못 먹고, 그 형평성의 논란에 의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학교 무상급식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재정 예산 부분에 대해서 논해서도 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포퓰리즘을 갖고도 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지역이 영주가 앞으로 살아갈 비전이 얼마만큼 제시가 되는지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지금 아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는데, 자, 지금 여기 우리 6조 그 사망의 지원 절차의 사망에 보면은 다만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포퓰리즘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우리가 이 영주가 앞으로 우리 세대들은 이제 멀어져 가지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영주를 지켜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인데 우리 영주시가 조금 더 좀 지원을 한다 해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온다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학생들이나 그 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적지만은 그래도 우리 영주시 지자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로 조례를 정해서 도와주고 있구나, 그리고 영주가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돈보다도 더 큰 거예요, 얻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 경비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5% 예산을 지금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자, 현재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 경비 조례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그 부분의 예산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가 시가 해서 다른 데가 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영주시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배려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게 저 본인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하여튼 뭐 이렇게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 이유를 보시면은 뭐 동료원이라고 이렇게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 교육 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위원님 그 보편적이라는 말 용어를 아시죠? 네. 모든 것에 다 드릴 수 근데 있다. 모든 것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보편 복지만 있는 게 아니고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확대라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편적이란 지원이란 거는 모든 것에 다 두루 미치는 예, 통하는 예. 거랍니다. 예. 예,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만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라는 뜻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조금 우아스러워서 우리 아이들이면 우리 지역의 애들 속인주의지 속지주의인지 좀 하게 다른데요. 제가 네. 말씀은 우리 아이들은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그건 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제가 뭐 답변을 또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란 부분은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아까 전에 그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고등학교 1학년이 원래 그 106명이 입학을 하셨죠, 그죠? 예. 여기 주소지 저립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다 우리 지역의 애들이 아니고 외지 애들이에요. 100% 여기는 외지 애들입니다. 그리고 조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8명 중에서 관내가 16명이고 72명이 관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기를 보니까 한 178명이 되고 뭐 아까 전에 뭐 학교 밖 학생들 한 100여 명 되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특성화 아니고 우리 또 특기생들이 있어요. 네. 체육 특기생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대략 했어도 인원이 적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한 450명 이렇게 해서 400명 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전체 지원 우리 신입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또 향후에 또 영주고등학교도 철도고등학교로도 뭐 이렇게 개편이 될 예정이다. 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외지 학생들에 대한 그 차원의 뭐 혹시라도 뭐 대안이랄까 뭐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제 외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주소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무국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영주시에 거주한 학생들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조례에도 이렇게 된 것보다는 주소지를 영주에 주고 주민등록상 이런 것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이 그 학교의 기숙사에다가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예, 현실은 그렇게 이제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뭐 저희들 그 뭐 의료보험 뭐 예, 이런 의료보험 부분이나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친구들이 외지에 있는 관외에 있는 친구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또 상실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영주시에 대한 과연 애정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 한번 고민을 판단이 했었는데 저 혼자서 그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일단은 예전에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이 너무 빈약하여 일괄 2,000원씩 추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이 빠져서 제가 어린이집 관계자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뭐든지 100% 처음 하면 좋겠는데 유치원이 한 다음 그 다음 해에 어린이집도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해놓으면 학교 밖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외지에 온 학생들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추가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적지 않은 예. 비율이라서 또 그 친구들이 예를 예. 들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영주시에 대한 상당히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입장이 바뀌면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크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영축 개설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영주시 의안의 비영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변경을 통해서라도 예.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이제 이 비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한 연간 한 5억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들이 이 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상당히 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뭐 예산을 의원들이 하신다고 해서 사실 이 예산을 뭐 전혀 모르고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도 조금 우습 모양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하튼 뭐 고생하셨고 저는 이것으로 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이거를 하면서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그다음 도의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입장차가 분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고 도의회는 굉장히 푸시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 도교육청장 임종록 교육장님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언제 될 수 있습니까? 언제가 될 수 있지만 언젠간 하겠다. 하지만 당분간은 시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예, 그 이외에 나머지 체험 학습비라든가 현장 학습비라든가 태블릿 PC 제공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다 하겠다. 경북교육청이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제가 봐 행정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 이제 실례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비율이 50%, 예, 그리고 광역시, 서울시에서 30%, 예. 일반 예를 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20% 부담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이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 거는 뭐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저도 이상으로 뭐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 순서 전에 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본 조례는 일단은 조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한부모 저소득층의 교복비를 지급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고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한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주 상품권,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제13조에 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할인 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차라리 입학 준비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바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영주시의 학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지역민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예, 이재용 의원입니다.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목적이고 교육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면 교육 주체가 어디냐를 먼저 따졌어야 되고, 따라서 본의원은 이 조례를 보류를 하여 교육 주체인 영주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제6조 제3항의 지원 절차 부분에서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이 조문과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추후 상정하는 것으로 함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안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방법론과 절차,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류할 것을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것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토론은 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은 6명 중 출석인은 5명 중, 죄송합니다. 출석인은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사내를 선포합니다.